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20년 동안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로 살아온 여인. 그러나 그녀가 숨겨온 비밀은 20살 어린 남자와의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비가 내리던 어느 초여름날 오래된 사진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한 걸음이 결국 모든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비가 잔잔히 내리던 초여름, 오래된 상가 3층 사진관의 유리창이 낯빛을 부드럽게 반사했다. 재현은 현상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흑백 필름의 온도와 시간을 재는 일에 익숙했다. 금속 트레이에 흘러넘치는 약품 냄새, 따뜻한 현상기, 붓끝으로 먼지를 털어내는 습관. 모든 게 정해진 순서대로였고 그 규칙 속에서만 마음이 가라앉곤 했다. 28의 재현에게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대학에서 사진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방향을 잃고 헤매다 이 작은 현상소에 정착했다. 사진관 사장인 민수형은 그를 가족처럼 돌봐주었고 재현은 점차 이곳의 고요한 리듬에 익숙해져 갔다. 문이 가볍게 열렸다. 여름비의 냄새와 함께 한 여인이 들어섰다. 검은색 레인코트 자락이 허리선을 따라 조용히 흐르고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붙어 있었다. 사진 찾으러 왔어요. 그녀는 낮게 말했다. 이름은 수연. 봉투에 적힌 문자와 일치했다. 재현은 그녀를 올려다보며 순간 숨을 멈췄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에게는 시간이 켜켜이 쌓인 아름다움이 있었다. 왼손 약지의 얇은 반지는 습기와 함께 미세한 빛을 머금고 있었고 그 의미를 재현은 잘 알고 있었다. 잠깐만요. 재현은 서둘러 봉투를 찾았다. 그녀의 존재감이 작은 현상소를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레인코트 아래로 드러나는 목선이 우아했고 젖은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이 약품 냄새를 압도했다. 봉투를 내밀며 재현의 손끝이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온도는 체온보다 따뜻했고 비 냄새 뒤에 은근한 향이 따라왔다. 라벨을 확인하던 재현은 습관처럼 물었다. 확인해 보실래요? 안쪽에서요. 조명에 따라 인상이 달라져서. 그럴게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재현보다 20살 가까이 많은 나이였지만 그의 제안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전문적인 태도가 신뢰감을 주었다. 어둡게 막아둔 작은 확인실로 둘이 걸어 들어갔다. 벽에는 소프트박스 조명이 하나 켜져 있었고 흰 벽면에 사진을 걸 수 있는 자석보드가 붙어 있었다. 재현은 사진을 한 장씩 붙였다. 차가운 금속 보드의 종이가 찰칵 붙는 소리가 방 안에 숨을 끈 듯 짧게 울렸다. 사진 속에는 물 위에 올려둔 꽃들이 흐릿한 초점으로 겹쳐 있었다. 색이 아닌 질감, 형태가 아닌 기운이 담겨 있었다. 시들기 직전이 가장 예쁘잖아요. 수연이 말했다. 재현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찍으시나 봐요. 가끔요. 시든 것들은 말리거나 물에 띄워서 보내줘요. 그녀의 대답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좁은 확인실 안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수연의 체온이 재현의 어깨에 닿을 듯 말 듯했고 그녀의 숨결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이 사진들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특별한 의미가 있으시겠네요.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이 물 위의 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끝나는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름다울 때.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재현은 짐작했다. 그녀의 왼손에 있는 반지, 시들어가는 꽃들에 대한 집착,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묘한 긴장감. 며칠 후 수연은 다시 현상소를 찾았다. 이번엔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우아했다. 검은색 원피스에 가벼운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도시적이면서도 세련되어 보였다. 또 현상하실 게 있으세요? 재현이 물었다. 아니요. 사실 수연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번에 확인실이 인상적이었어요. 조명이 좋더라고요. 재현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그녀의 말뜻을 이해할 것 같았다. 혹시 거기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나요? 물론이요. 뭘 찍으실 건데요? 수연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제 손을요. 좀 이상한 부탁일까요?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손 사진은 의외로 어려운 장르거든요. 표현할 게 많아서. 그들은 다시 확인실로 들어갔다. 이번엔 재현이 카메라를 들고 왔다. 아날로그 카메라의 묵직한 무게감이 그의 손에 안정감을 주었다. 어떤 느낌으로 찍고 싶으세요? 수연이 생각에 잠겼다. 가끔 물 위에 띄우고 싶은 게 사람일 때가 있으니까요.
대신 물 대신 빛에 뛰어보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은유였지만 분명했다. 재현은 조명을 조정하며 그녀의 손에 빛이 부드럽게 떨어지도록 했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수연이 손을 내려놓자 재현은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손은 생각보다 섬세했다. 세월이 만든 미세한 주름들이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아름다운 지형을 만들어냈다. 결혼반지가 만드는 둥근 그림자가 손등에 작은 달무리를 그렸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재현은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수연의 눈에는 묘한 갈망이 서려 있었다. 나이 차이에서 오는 금기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조금 더 가까이 와도 될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현이 한 걸음 다가서자 그녀의 향이 더 진하게 느껴졌다. 성숙한 여성의 향수와 그녀 자신의 채취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냄새였다. 빛이 좋네요. 수연이 속삭였다. 여기선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재현이 대답했다. 수연의 호흡이 조금 가빨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젊은 남자에게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의무적인 것이 되어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재현의 순수하면서도 예술적인 시선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깨우고 있었다. 손가락을 조금 오므려 보세요. 재현의 지시에 따라 수연이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묘한 흥분을 주었다. 언제부터인가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지 않았다. 완벽해요. 재현이 셔터를 눌렀다. 그 말이 단순히 구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수연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실함만은 확실했다. 사진 오래 하셨어요? 수연이 물었다. 대학에서 전공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일한 건 2해 정도예요. 2해면 아직 젊네요. 저도요. 재현이 웃었다. 둘 다 웃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친밀감이 흘렀다. 그날 이후 수연은 일주일에 2번씩 현상소를 찾았다. 처음엔 현상할 필름을 가져왔지만 점차 그냥 들르는 횟수가 늘어났다. 재현도 그녀의 방문을 은연중에 기대하게 되었다. 오늘은 뭘 가져오셨어요? 재현이 물었다. 아무것도요. 수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냥 여기가 좋아서요. 현상소의 고요한 분위기와 화학약품의 냄새, 그리고 재현과의 대화가 그녀에게는 일상의 탈출구가 되어 있었다. 집에서는 완벽한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수연일 수 있었다. 확인실에서 차라도 마실까요? 재현이 제안했다. 그들은 작은 전기주전자로 물을 끓여 인스턴트 커피를 탔다. 좁은 공간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묘한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결혼하신 지 오래됐어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이 결혼 반지를 돌렸다. 20해 넘었네요.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수연은 답하지 못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았다. 복잡해요. 그녀가 결국 말했다. 나이를 먹을수록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행복인지. 재현은 그녀의 표정에서 깊은 고독을 읽었다. 겉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의 갈증은 메마른 땅처럼 갈라져 있었다. 전 아직 결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재현이 솔직하게 말했다. 28이면 생각해볼 나이인데. 그런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재현이 머뭇거렸다. 정말 사랑할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수연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의 순수한 말이 자신의 현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20살에 선을 보고 결혼한 자신에게는 그런 순수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까? 그럼 지금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수연이 물었다. 재현이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성숙한 사람이요. 나이보다는 깊이가 있는 사람. 그의 시선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수연은 당황했다. 설마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깊이요? 네. 삶의 무게를 알고 있는 사람. 슬픔도 기쁨도 깊게 느낄 줄 아는 사람.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동시에 이런 감정을 가지는 자신이 부도덕하다는 죄책감도 밀려왔다. 전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은 이성으로 통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연의 손이 떨렸다.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20년 넘게 착실한 아내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다. 저희 이러면 안 돼요. 그녀가 일어서려 했다. 왜요? 나이도 다르고 전 기혼자고. 그런 게 중요해요. 재현의 질문에 수연은 답할 수 없었다. 사회적 통념으로는 중요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마음에서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중요하죠. 그녀가 간신히 말했다.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정반대로 반응했다. 일어서려던 다리에 힘이 빠져서 다시 앉게 되었고 재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거부감보다는 갈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현상소를 찾았다. 딸이 학교에 가고 남편이 출근한 후에 비어있는 시간이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재현이 반갑게 인사했다. 시간이 좀 비어서요. 그녀는 오늘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왔다. 검은색 니트 원피스에 가벼운 향수를 뿌렸다. 자신도 모르게 재현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 것이었다. 오늘도 확인실에서 차 드실래요? 둘은 이제 자연스럽게 확인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좁은 공간이지만 외부와 차단된 느낌이 그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 같았다. 오늘은 제가 좀 이상한 부탁을 해도 될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부탁인데요? 저를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손 말고 전체를요. 재현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녀의 부탁이 단순한 사진 촬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이죠. 어떤 느낌으로 찍고 싶으세요? 자연스럽게요.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재현이 카메라를 준비하는 동안 수연은 마음의 준비를 했다. 20년 넘게 아무도 자신을 여자로 봐주지 않았는데 이 젊은 남자 앞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 떨렸다. 조명을 조금 부드럽게 할게요. 재현이 소프트박스의 각도를 조정했다. 빛이 더욱 따뜻해지자 수연의 얼굴도 부드럽게 빛났다. 어디서 찍을까요? 여기서요. 이 벽 앞에서. 수연이 흰 벽을 등지고 섰다. 검은색 원피스가 그녀의 몸매를 우아하게 드러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여전히 매혹적이었다. 재현이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며 구도를 잡았다. 그녀의 모습이 렌즈를 통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좀 더 자연스럽게 서보세요. 수연이 어깨에 힘을 빼자 원피스가 자연스럽게 몸의 곡선을 따라 떨어졌다. 그녀의 목선과 어깨선이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었다. 셔터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다. 한 장 더요.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재현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높아졌다. 수연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찍혀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수연이 속삭였다. 아름다우세요. 재현의 진심 어린 말에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그들의 감정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카메라 잠깐 내려놓으실래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현이 카메라를 내려놓자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사진작가와 모델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였다.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수연이 고백했다. 저도요. 재현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제 그들 사이의 거리는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다. 우리 위험하지 않을까요? 수연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수연의 마음이 요동쳤다. 이성적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20년 넘게 억눌렀던 여성으로서의 갈망이 폭발하려고 했다. 저한테는 잃을 게 많아요. 그녀가 떨리며 말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재현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차가웠던 손이 점점 따뜻해졌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들의 관계는 그날 이후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변화했다. 수연은 일주일에 3번씩 현상소를 찾았고 재현은 그녀의 방문 시간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했다. 오늘은 다른 손님이 없네요. 수연이 말했다.
화요일 오후에는 보통 한산해요. 그들만의 은밀한 시간이었다. 수연은 이 시간을 위해 일주일을 기다렸고 재현도 마찬가지였다. 확인실에서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세요? 재현이 물었다.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나무랄 데 없는 남편이죠. 그럼 왜 여기 있냐고요? 수연이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녀의 고백에 재현은 할 말을 잃었다. 결혼할 때는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되었죠. 외로우셨겠어요. 외로움은 익숙해져요. 하지만 갈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0년 넘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처음 꺼내는 것이었다. 재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더 따뜻하고 확실하게. 전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수연의 마음이 무너졌다. 누군가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당신도 외로워 보여요. 수연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요. 전 아직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서 외로워요. 지금은 어떤데요? 재현이 그녀의 눈을 깊게 바라보았다.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수연의 호흡이 가빨라졌고 재현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수연이 속삭였다. 알아요. 그럼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입술이 스칠듯 말듯한 거리까지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현상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현아 있어? 민수 형의 목소리였다. 두 사람이 급히 떨어져 나왔다. 네, 여기 있어요. 재현이 확인실 문을 열고 나왔다. 아, 손님이 계셨네. 민수가 수연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수연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인사했다. 사진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민수는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보러 갔다. 수연과 재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슬아슬했던 순간을 실감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그녀가 나간 후에도 재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방금 전의 순간이 꿈만 같았다. 일주일 후 수연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현상소를 찾았다. 저녁 6시가 넘어서였고 민수는 이미 퇴근한 상태였다. 늦게 오셨네요. 재현이 말했다. 오늘은 좀 늦어도 괜찮을까 해서요. 그녀의 말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늦은 시간 둘만의 공간. 모든 조건이 그들에게 유리했다. 민수 형은 퇴근하셨어요. 그럼 우리만 있는 거네요. 수연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도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원하고 있었다. 확인실에서 그들은 지난주에 중단되었던 그 순간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방해받을 일이 없었다. 지난주에 무슨 생각하셨어요? 재현이 물었다. 당신은요? 후회했어요. 그 순간을 놓친 게. 수연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었다. 재현의 손이 수연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수연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입술이 마침내 만났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것 같은 유리를 다루는 것처럼. 수연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키스를 하는 기분이었다. 남편과의 키스는 언제부턴가 의례적인 것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은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재현의 입술에서 젊음의 열정이 전해져 왔다. 그의 서툰 듯하면서도 진심 어린 키스에 수연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상해요. 수연이 키스를 멈추며 속삭였다. 뭐가요? 이렇게 떨리는 게. 마치 첫 키스를 하는 것 같아요. 재현이 미소를 지었다. 저에겐 정말 첫 키스 같아요. 이렇게 떨린 건 처음이거든요. 그의 순진한 고백에 수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이 순수한 청년을 더럽히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순수함이 자신을 정화시키는 것 같기도 했다. 우리 어디까지 갈 건가요?
수연이 떨리며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요. 재현의 답변에 수연은 자신의 한계를 시험받는 기분이었다. 결혼한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었지만 여자로서의 갈망도 무시할 수 없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그녀가 결국 말했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속도에 맞출게요. 그의 배려심 깊은 말에 수연은 더욱 끌렸다.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기분이나 의사를 묻지 않았는데 이 젊은 남자는 자신을 존중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규칙적이 되었다. 수연은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현상소를 찾았고 재현은 그 시간을 그녀만을 위해 비워두었다. 오늘은 뭘 가져오셨어요? 재현이 물었다. 이걸요. 수연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말린 꽃들이 들어있었다. 장미, 튤립,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아름답게 말라 있었다. 이걸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수연이 말린 꽃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다. 각각 다른 시기에 받은 꽃들이에요. 결혼식 꽃다발, 딸 돌 때 받은 꽃, 결혼기념일 꽃들. 추억이 많이 담겨 있겠네요. 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아름다운 물건일 뿐이에요. 감정은 이미 말라버렸거든요. 그녀의 말에서 깊은 허무감이 느껴졌다. 재현은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새로운 감정은 생기지 않으세요? 수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요즘에는 생겨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확인실에서 말린 꽃들을 촬영하는 동안 수연은 재현에 집중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다루는 그의 모습이 프로페셔널하면서도 매력적이었다. 다 됐어요. 재현이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아름다운 피사체를 찍을 수 있게 해줘서. 수연이 웃었다. 꽃을 말하는 거죠? 꽃도 그리고 꽃을 들고 있는 분도. 그의 은근한 칭찬에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46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수줍어할 수 있었다. 당신은 정말 어린 것 같아요. 수연이 말했다. 어린가요? 순수해서요. 이런 순수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더 순수해진 것 같아요. 재현의 말에 수연은 놀랐다. 왜요? 당신을 보면서 진짜 감정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흉내만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연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자신이 이 순수한 청년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니 죄책감과 동시에 뿌듯함도 느껴졌다. 저는 당신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왜요? 기혼자인 저와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것이 당신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재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래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그의 말에 수연은 눈물이 날 뻔했다. 언제부터인가 미래를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왔다. 당신과 있으면 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 보여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이 차이도 사회적 지위의 차이도 이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다. 어느 비 내리는 목요일 오후 수연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현상소를 찾았다. 젖은 머리카락과 비에 젖은 옷, 그리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 무슨 일 있으세요? 재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재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뭘 의심한다고요? 제가 요즘 자주 외출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디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재현이 그녀를 확인실로 데려가 수건을 건넸다. 일단 몸부터 말리세요. 수연이 머리를 말리는 동안 재현은 따뜻한 커피를 준비했다. 그녀의 불안한 모습이 마음 아팠다. 제가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건가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위험해지고 있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당신 없이는 다시 예전의 공허한 삶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녀의 절절한 고백에 재현의 마음이 아팠다. 자신도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정답이 있을까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빗소리만이 작은 방 안을 채웠다. 혹시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다른 곳에서 만날 수는 없을까요? 다른 곳이요? 여기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민수 씨가 언제 올지 모르고. 재현이 생각에 잠겼다.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요. 조용한 펜션인데. 펜션이요?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펜션이라는 말이 가진 함의를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이요. 재현이 급하게 해명했다. 알아요. 수연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그럼 가보실래요? 이번 주말에. 수연이 망설였다. 현상소에서 만나는 것과 펜션에서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재현의 제안을 곱씹어 봤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 좋은 사람이지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갓 알게 된 젊은 남자. 위험하지만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사람. 수연은 자신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도. 금요일 오후 수연은 재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시간 괜찮아요? 재현의 답장은 즉시 왔다. 네. 이 시에 만날까요? 좋아요. 그날 밤 수연은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 대학 동창들과 만난다고.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 오후 수연은 시내에서 1시간 거리의 작은 펜션에 도착했다. 산속에 자리 잡은 조용한 곳이었다. 재현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찾아오느라 힘드셨죠? 재현이 그녀를 반겼다. 괜찮아요. 경치가 좋네요. 펜션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깔끔했다. 재현이 예약한 방은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작은 스위트였다. 여기서 뭘 하죠? 수연이 어색하게 물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의 산 풍경을 바라봤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난 고요함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여기 오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재현이 물었다. 무서웠어요. 동시에 설레기도 하고. 저도요. 수연이 그를 바라봤다. 정말요? 네. 당신과 단둘이 이런 곳에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죠. 그래서 더 무서워요. 수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손이 맞닿자 전기 같은 감각이 흘렀다. 현상소에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더 강하고 직접적인 감각이었다.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수연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당신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재현이 그녀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댔다. 부드러운 볼, 긴 속눈썹, 그리고 떨리는 입술.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사랑해요. 재현이 속삭였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사랑해요. 그들의 입술이 만났다. 이번에는 현상소에서와 달리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깊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키스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감정도 격해졌다. 수연의 손이 재현의 셔츠 단추를 더듬었고 재현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재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당신이 원한다면. 전 원하지 않아요. 저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합의에 도달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기로. 침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다. 긴장돼요.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요. 재현이 그녀의 손을 잡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췄다. 천천히 해요. 수연이 속삭였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에 입맞춤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수연의 몸이 살짝 떨렸다. 괜찮아요? 재현이 물었다. 네, 좋아요. 재현의 입술이 그녀의 목선을 따라 내려갔다. 수연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에 몸을 맡겼다.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애정이 담긴 애무였다. 수연의 손이 재현의 등을 어루만졌다. 젊은 남자의 탄탄한 몸이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졌다. 20년 전 자신의 젊음이 생각났다. 아름다워요.
재현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나이에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 자체가 아름다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연의 마지막 주저함도 사라지다.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그에게 맡겼다. 그들의 사랑은 격정적이면서도 부드러웠다. 재현의 젊은 열정과 수연의 성숙한 애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수연이 재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저도요. 이게 진짜 사랑인가 봐요. 수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후회 없어요? 전혀요. 당신은요? 없어요. 오히려 이제서야 제대로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를 꼭 안고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수연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감정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요.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계속되던 어느 날 수연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대학생인 딸 지은이가 물었다. 예뻐졌다고? 응. 뭔가 달라졌어. 표정도 밝아지고. 수연은 당황했다.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냥 운동을 좀 시작해서 그런가 봐. 운동? 어떤 운동? 요가 배우고 있어.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다. 수연은 점점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자신이 싫었다. 그날 밤 남편 준호가 의외의 말을 꺼냈다. 당신 요즘 뭔가 다르네.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뭐가 다르다고? 밝아졌어. 예전보다 웃음도 많고. 그래? 좋은 일이야. 당신이 우울해 보일 때가 많았거든. 준호의 말에 수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남편이 자신의 우울함을 알고 있었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서운함도 들었다. 준호 씨도 행복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가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냥 우리 이대로 괜찮나 싶어서.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잖아. 나쁘지 않다는 게 좋다는 뜻인가요? 뭔가 철학적인 얘기네. 완벽한 게 어디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우린 잘 살고 있는 거야. 수연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남편에게는 나쁘지 않은 삶이면 충분했지만 그녀에게는 부족했다. 재현과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수연의 딜레마는 깊어지다.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요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재현이 그녀의 표정을 보며 말했다. 당연하죠. 이런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왜 안 될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전 기혼자고 당신보다 20살이나 많고. 그런 게 중요해요.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당신에게는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딸이 있어요. 대학생인 딸.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딸한테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요? 재현은 처음으로 그녀의 현실적인 고민을 실감했다. 그에게는 이를 게 많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당신과 헤어져야 한다는 건 알지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답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 혹시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혼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혼? 만약 정말 저와 함께 하고 싶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딸이 아직 대학생이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뭘로 도와요? 사진관 아르바이트로? 재현은 할 말을 잃었다. 현실적으로 그가 그녀를 부양할 능력은 없었다. 미안해요. 수연이 자신의 말이 너무 가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네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현실적인 격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해시태그 한 달 후 수연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재현과의 만남을 위해 현상소에 갔다가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현상소 앞에서 재현이 젊은 여자와 대화하고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학생이었다. 오빠 내일 시간 있어? 여학생이 재현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미안, 내일은 약속이 있어. 또 그 누나 만나는 거야? 수연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누나라는 게 자신을 말하는 것일까? 지민아, 그런 말 하지 마. 오빠가 요즘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나한테만 잘했는데. 수연은 모퉁이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민이는 내 여동생이잖아. 당연히 잘하지. 여동생. 여학생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오빠는 정말 두네. 내가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나? 재현이 당황한 듯 뒤를 돌아봤다. 그때 수연과 눈이 마주쳤다. 아, 재현이 놀라며 지민을 밀어냈다. 지민아, 먼저 가 있어. 할 일이 있어. 지민이 수연을 힐끗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누구예요? 수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제 여동생이에요. 대학생이고. 여동생이 그렇게 오빠를 좋아해요. 재현이 당황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저를 따랐어요. 별 뜻 없어요. 하지만 수연은 방금 전 본 것을 잊을 수 없었다. 지민이 재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분명 연정이 있었다. 혹시 저 때문에 여동생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재현이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지민이는 혈육이 아닌 의붓 여동생이었다. 재현의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생긴 관계였다. 그리고 지민이가 재현에게 품고 있는 감정도 단순한 오빠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재현이 결국 말했다. 복잡한 사정? 지민이는 혈육이 아니에요. 의붓 여동생이고 저를 남자로 좋아해요. 수연이 충격을 받았다. 그럼 당신은? 전 그런 감정 없어요. 하지만 상처 주기는 싫어서 애매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수연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재현에게도 그녀 모르는 사연이 있었던 것이다. 그 아이한테는 저와의 일을 말했어요. 아니요. 절대요. 하지만 눈치채고 있는 것 같던데. 재현이 고개를 숙였다. 최근에 제가 달라졌으니까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수연은 갑자기 자신의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기혼 여성과 젊은 남자의 불륜이 아니라 그 주변에 또 다른 감정의 얽힘이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수연은 지민이가 계속 신경 쓰였다.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그리고 재현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 여자가. 지민이는 어떤 아이예요? 수연이 재현에게 물었다. 예쁘고 똑똑해요. 미술을 전공하고 있어요. 당신과 잘 어울리겠네요. 나이도 비슷하고. 재현이 수연의 질투를 눈치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어린 여자가 부러워서요. 당신이 훨씬 아름다워요. 지금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연의 불안감이 드러났다. 나이 차이에서 오는 콤플렉스였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연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집에서도 거울을 보며 자신의 나이를 실감했다. 눈가의 잔주름, 처지기 시작한 목선, 젊었을 때와는 다른 몸매. 며칠 후 수연은 우연히 지민을 다시 만났다. 재현과의 만남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현상소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지민을 발견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수연이 먼저 인사했다. 지민이 수연을 위아래로 흘러봤다. 안녕하세요. 오빠 고객이세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자주 오시나 봐요. 계속 뵙네요. 지민의 말투에는 견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사진을 좋아해서요. 어떤 사진을 찍으세요? 아이들 사진인가요? 지민의 질문이 수연의 나이를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아니요. 그냥 개인적인 취미로. 아, 그러시는군요. 요즘 중년 여성분들도 사진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중년 여성이라는 말에 수연이 상처를 받았다. 지민에게는 자신이 그저 나이든 아줌마로 보이는 것이었다. 당신은 몇 살이에요? 23이요. 23. 수연의 절반도 안 되는 나이였다. 예쁘시네요. 감사해요. 그런데 실례지만 오빠랑은 어떤 사이세요? 지민의 직설적인 질문에 수연이 당황했다. 그냥 고객이요. 그냥 고객한테는 오빠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지민이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요즘 달라졌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민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수연은 이 어린 여자의 직감이 무섭게 느껴졌다. 그건 제가 알 일이 아니네요. 맞아요.
하지만 오빠가 상처받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상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누군가는 상처받게 돼 있거든요. 지민의 말이 수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린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었다. 지민과의 만남 이후 수연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다. 재현과 만날 때마다 지민의 말이 떠올랐다. 지민이를 언제부터 알았어요? 수연이 물었다. 중학교 때부터요.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그럼 꽤 오래됐네요. 네, 거의 10년 가까이요. 그 아이가 당신을 좋아하게 된 것도 오래됐나요? 재현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고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럼 벌써 몇 년이 된 거네요. 네, 하지만 전 정말 그런 감정 없어요. 수연은 재현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지민의 절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만약 지민이가 저와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말이에요. 재현이 잠시 생각했다. 힘들겠지만 설득해야죠. 설득? 지민이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수연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민의 재현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짝사랑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수연의 불안이 현실이 되었다. 재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지민이가 알아버렸어요. 뭐요? 우리 관계요.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지다. 어떻게? 제 휴대폰을 봤나 봐요. 당신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나 있어요.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수연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지민이가 아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킬 줄은 몰랐다. 지금 어디 계세요? 재현이 물었다. 집에요. 나올 수 있어요?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수연은 망설였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만나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디서요? 평소 그 펜션에서요. 알겠어요. 1시간 후 펜션에서 만난 재현의 얼굴은 창백했다. 정확히 뭘 알고 있어요? 수연이 물었다. 우리가 자주 만난다는 것, 그리고 재현이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도요. 수연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그것까지? 문자 내용이 좀 노골적인 게 있었어요. 수연은 자신들이 주고받은 문자들을 떠올렸다. 확실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민이는 뭐라고 했어요? 저를 배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는 더 심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재현이 머뭇거렸다. 말하기 힘들어요. 말해주세요. 나이 많은 여자가 어린 남자를 유혹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수연의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어쩌면 지민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재현을 이 관계로 끌어들인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해시태그 16장 마이너스 파국의 시작. 지민의 발각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재현의 집에서는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졌고 지민은 재현에게 수연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했다. 오빠가 그 여자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 지민이 소리쳤다. 지민아, 넌 모르는 일이야. 뭘 모르는데? 기혼 여자랑 불륜하는 게 뭐가 좋은데? 지민의 말에 재현은 반박할 수 없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부도덕한 관계였다. 그 사람이 진짜 오빠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냥 젊은 남자가 필요한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오빠는 그 여자의 장난감이야. 재현이 화를 냈지만 지민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서 울렸다. 정말 수연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한편 수연도 집에서 위기를 맞고 있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자 남편 준호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요즘 외출이 많네. 준호가 말했다. 친구들 만나느라고. 어떤 친구들? 수연이 당황했다. 구체적인 거짓말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다. 대학 동창들이요. 이름이 뭔데? 왜 그런 걸 다 물어봐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제다.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거야? 수연의 심장이 멈췄다. 무슨 소리예요? 요즘 당신이 너무 달라졌어. 옷차림도 신경 쓰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냥 나이 들어서 꾸미고 싶어진 거예요. 정말? 준호의 의심 어린 눈빛에 수연은 견딜 수 없었다.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했다.
그날 밤 수연은 재현에게 전화했다. 우리 잠시 만나지 말아요. 왜요? 상황이 너무 위험해졌어요. 지민이도 알고 있고 제 남편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한 달? 두 달? 재현은 그렇게 오랫동안 수연을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꼈다. 정말 그래야 해요. 네.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결별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수연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재현은 예상치 못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지민이 자신에 대해 숨기고 있던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 오빠, 내가 고백할 게 있어. 지민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다. 뭔데? 나 오빠 때문에 대학교 미술학과 들어간 거야. 재현이 놀랐다. 무슨 말이야? 오빠가 사진 전공이니까 나도 같은 계열로 가면 오빠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민아. 그리고 나는 오빠가 그 여자를 만나기 전부터 줄곧 기다렸어. 오빠가 나를 여자로 봐주기를. 재현은 지민의 진심을 처음 제대로 느꼈다.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랑이었던 것이다. 미안해, 지민아. 나는 정말 알아. 오빠가 나를 그렇게 안 보는 거.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안 돼. 오빠를 망칠 거야. 왜 그렇게 확신해? 기혼 여자가 진짜 사랑 때문에 불륜을 할 거라고 생각해? 그냥 자극이 필요한 거야. 재현은 지민의 말을 반박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지적이 날카롭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는 오빠에 대해 더 많이 알아. 지민이 계속했다. 뭘? 오빠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지민이 재현에게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았다. 오빠는 안정을 원해. 그 여자는 오빠에게 불안만 줄 거야. 재현은 지민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했다. 지민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민아, 우리는 남매야. 혈육도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오빠를 남매로 본 적이 없어. 지민이 재현의 뺨에 손을 갖다 댔다. 오빠, 한 번만 나를 여자로 봐줘. 재현의 마음이 흔들렸다. 수연과의 관계로 혼란스러웠던 그에게 지민의 순수한 사랑이 위안이 되었다. 지민아. 오빠가 그 여자를 잊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지민의 입술이 재현의 입술에 가까워졌다. 재현은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재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보고 싶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재현의 마음을 다시 수연에게로 돌려놓았다. 미안해, 지민아. 재현이 지민을 밀어냈다. 지민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다. 역시 그 여자를 못 잊는구나. 지민아, 이해해줘.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지민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오빠를 위해서 모든 걸 바꿨는데 오빠는 나이 많은 유부녀를 선택하는구나. 수연과 재현이 잠시 만나지 않기로 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리움을 견딜 수 없었다. 수연은 집에서 점점 더 우울해지다. 재현을 만나던 시간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엄마,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딸 지은이 물었다. 그냥 나이 때문인가 봐. 무슨 일 있어? 수연은 딸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한편 재현도 현상소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수연이 없는 확인실이 너무 공허했다. 요즘 왜 그래? 민수 형이 물었다. 그냥 좀 피곤해요.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야. 재현이 깜짝 놀랐다. 어떻게? 표정 보면 알지. 첫사랑인가? 비슷해요. 그럼 다시 만나면 되지. 그게 복잡해요. 민수가 재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사랑은 원래 복잡한 거야.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포기하면 안 돼. 민수의 말이 재현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날 저녁 재현은 수연에게 전화했다. 보고 싶어요. 저도요. 내일 만날 수 있어요? 수연이 망설였다.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요. 저도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더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음날 오후 시외로 나간 작은 여관에서 그들은 재회했다. 한 달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수연이 재현을 안으며 말했다. 저도요. 매일 당신 생각만 했어요.
그들의 재회는 격렬했다. 한 달간 억눌렀던 그리움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 사랑을 나눈 후 둘은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수연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요. 그럼 계속 이렇게 만날까요? 몰래?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언젠가는 들킬 거예요. 그때 가서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그 언젠가는 훨씬 빨리 왔다. 여관을 나서는 길에 수연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마주쳤다. 딸 지은이었다. 엄마? 지은이 남자친구와 함께 같은 여관에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지은아.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딸이 자신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엄마 여기서 뭐해? 지은의 시선이 재현에게로 향했다. 그 사람은 누구야?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재현도 마찬가지였다. 설마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제다. 엄마가 불륜을? 지은아 잠깐. 아니야. 이건 아니지. 지은이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갔다. 남자친구가 당황하며 그녀를 뒤따랐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제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은이 수연의 불륜을 목격한 후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지은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아빠, 엄마가 지은이 울면서 말했다. 뭔 일이야? 다른 남자랑 여관에서 나오는 걸 봤어.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젊은 남자랑 함께 있었어. 그것도 여관에서.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최근 수연의 변화된 모습들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다. 수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와 지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 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수연은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지은의 빨간 눈과 준호의 굳어진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은이가 오늘 당신을 봤다더라. 수연의 다리에 힘이 빠지다. 그게. 변명은 하지 마. 20년 넘게 같이 산 사이인데 거짓말하는 건 다 보여.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깔려 있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은이 울면서 말했다. 그 사람 나보다도 어려 보이던데. 수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가장 부끄러웠다. 얼마나 오래됐어? 준호가 물었다. 몇 달. 몇 달이나. 준호가 소리쳤다. 평생 화를 거의 내지 않던 남편이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렸다. 그 남자는 누구야? 사진관에서. 나이는? 28. 28? 지은이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나보다 겨우 5살 많을 뿐이잖아.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추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준호가 쓸쓸하게 말했다. 여보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젊은 남자가 좋아서 바람핀 게 아니야? 수연은 자신의 진심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다. 엄마 아빠한테 뭐가 부족했는데? 지은이 울먹이며 물었다. 그 질문에 수연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부족한 게 아니야.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그럼 왜? 사랑이 없었어.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사랑이 없었다고? 준호가 되물었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정말 사랑이 없었잖아. 그냥 습관처럼 같이 사는 거였잖아.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지다.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고?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겠어.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냥 같이 사는 남남이 되어 있었어. 그럼 나도 마찬가지였어. 준호가 소리쳤다. 나도 권태로웠어. 하지만 그렇다고 바람을 피우지는 않았어.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정말 한 번도 다른 생각 안 해봤어? 준호가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다. 봐, 우리 모두 거짓말하고 살았어. 행복한 척, 사랑하는 척. 그래도 가정은 지켰잖아. 겉으로만. 속은 텅 비어 있었으면서. 지은이 두 부모의 말을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럼 우리 가족은 가짜였던 거야? 수연과 준호 모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준호는 수연과 말을 섞지 않았고 지은은 어머니를 피했다. 수연은 재현에게 상황을 알렸다. 모든 게 들통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딸이 우리를 봤어요. 재현도 충격을 받았다. 그럼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정말로. 아니에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요? 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재현은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닥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연이 물었다. 당연히 당신과 함께. 현실을 봐요. 전 이제 이혼할 거고 딸과도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런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재현이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다. 수연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일 줄은 몰랐다. 생각해 보세요. 수연이 말했다.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아요. 굳이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며칠 후 수연의 집에서는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자. 준호가 말했다. 고마워. 지은이는 너와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찢어제다. 딸마저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지은이를 만나서 얘기해 봐도 될까? 글쎄 지금은 힘들 것 같아. 너무 상처받았어. 수연은 자신이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혼자 살아야겠네. 그 남자는? 수연이 한참 있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아직 얘기하지 못했어. 정말 그 사람과 함께할 생각이야. 모르겠다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2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연은 재현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과연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연이 재현에게 말했다. 저도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전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재현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다. 후회해요. 재현이 물었다. 수연이 오랫동안 생각했다. 후회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당신을 만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럼. 하지만 계속할 수는 없어요. 왜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전 46이고 당신은 28이에요. 10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재현은 그런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지민이가 있잖아요. 지민이요? 그 아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저보다 훨씬 순수하게. 하지만 전 지민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연의 말에 재현은 혼란스러워했다. 당신이 지민이와 함께한다면 적어도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어요. 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그래야 해요. 네. 우리 둘 다를 위해서. 하지만 며칠 후 재현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민이 재현과 수연의 관계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들의 관계가 들키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뭐라고? 재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지민의 친구 혜진이 죄책감에 못 이겨 진실을 털어놨다. 지민이가 당신들이 만나는 곳을 몰래 따라다녔어요. 언제부터? 꽤 오래전부터요. 그리고 그날 수연 씨 딸이 우연히 보게 된 게 아니에요. 재현의 머릿속이 복잡해제다. 무슨 뜻이에요? 지민이가 그 아이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그럴 리가. 정말이에요. 지민이가 저한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드디어 그 여자를 오빠에게서 떼어놓았다고. 재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민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집에 돌아간 재현은 지민을 추궁했다. 정말이야? 내가 그런 짓을 한 거야? 지민이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맞아. 왜?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 구한다고? 내가 언제 구해달라고 했어? 오빠는 몰랐겠지만 그 여자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어. 재현이 화를 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그럼 오빠가 그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걸 그냥 봐야 했어. 그게 내 선택이었어.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는 정말 그 여자가 좋았어? 그래. 나보다? 재현이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너보다 훨씬. 지민이 충격을 받았다. 재현이 결국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럼 내가 한 일은 의미 없는 거네.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야. 지민이 울음을 터뜨렸다. 난 오빠를 사랑했는데
사랑이 이런 건 아니야, 지민아. 진실을 안 재현은 즉시 수연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이미 이혼 절차를 마치고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다. 모든 걸 알았어요. 재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뭐려? 지민이가 한 일들을요. 우리가 들킨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연이 놀랐다. 무슨 뜻이에요? 재현이 지민이 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가 헤어질 필요는 없었던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제 결혼 생활도 딸과의 관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과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당신을 책임질게요. 수연이 쓸쓸하게 웃었다. 책임? 사랑이 책임감 때문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전 너무 지쳤어요. 수연은 정말 지쳐 있었다. 이혼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 딸과의 단절, 그리고 사회적 시선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시간을 주세요. 수연이 말했다.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재현은 수연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6개월이 지났다. 수연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 갔다. 재현은 그동안 수연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시간을 주고 있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정리했다. 현상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독립했다. 지민이는 재현이 진실을 안으로 집을 나가 친구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수연의 카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 딸 지은이었다. 엄마. 6개월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은아. 엄마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카페 한 구석에 앉았다.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요. 지은이 말을 시작했다. 지은아 엄마가. 일단 들어보세요. 지은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했었나 하는 걸. 지은아. 솔직히 말하면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냥 의무감으로 함께 사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엄마는 항상 뭔가 억압받고 사는 것 같았고. 지은의 말에 수연은 놀랐다. 딸이 그런 것까지 느끼고 있었다니. 그래서 엄마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 보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죠. 수연이 딸을 꼭 안았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그 사람이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지은의 말에 따라 수연은 재현을 만났다. 6개월 만에 재회였다. 많이 변했네요. 재현이 수연을 보며 말했다. 좋은 쪽으로요? 더 독립적으로 보여요. 수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들은 강변을 걸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지민이는 어떻게 됐어요? 수연이 물었다. 집을 나가 있어요. 연락도 거의 안 해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지민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에요. 재현이 걸음을 멈추고 수연을 바라봤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제 딸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저도 만나고 싶어요. 며칠 후 세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재현의 진솔한 모습에 지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엄마를 정말 사랑하세요? 지은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네. 나이 차이는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수 있어요. 재현이 수연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예요. 지은이 재현의 진심을 느꼈다. 그럼 엄마와 함께 하세요. 하지만 엄마를 울리면 가만 안 둬요. 재현이 웃으며 대답했다. 약속해요. 1년 후 수연과 재현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참석했다.
지은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어머니의 들러리를 서주었다. 엄마 행복해요. 지은이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수연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빛나고 있었다. 신혼여행지에서 재현이 수연의 사진을 찍어주었다. 예전 현상소에서 찍던 것과는 다른 자유롭고 밝은 모습이었다. 이제 더 이상 시들어가는 꽃을 찍지 않아요. 재현이 물었다. 이제는 피어나는 꽃을 찍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나이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사랑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라면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작게 울렸다. 하지만 이제는 숨어서 찍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었다. 빛은 여전히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더 이상 숨겨야 할 그림자가 아닌 모든 것을 밝혀주는 희망의 빛으로. 지민이는 6개월 후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다. 떠나기 전날 재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오빠 행복하세요. 너도 행복해, 지민아. 미안했어요. 그때 일들. 다 지난 일이야. 지민은 공항에서 돌아서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눈물이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모두 자신만의 행복을 찾게 되었다. 수연과 재현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이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서로를 사랑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는 당당한 사랑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재현과 수연의 이야기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20년의 가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가슴 뛰는 사랑을 택할 것인가? 사랑과 욕망, 책임과 자유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선택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수연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